16년 동안 식후마다 눈이 감기고 손끝이 저리던 분이 있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의자에 앉아있을 수조차 없었고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해 숟가락을 놓기 일쑤였습니다. 밤이 되면 다리가 쑤셔서 뒤척이다 겨우 잠들곤 했죠. 약을 바꿔도 운동을 늘려도 식사량을 줄여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젠 그냥 이렇게 늙어가나 보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습관, 식사 15분 전에 작고 단순한 변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단돈 500원으로 살 수 있는 두 가지였죠. 저는 30년간 혈당 반응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뇨와 피로로 지친 분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고생을 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식후 졸림, 손끝 저림, 밤에 다리 통증으로 힘드셨던 분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단 15분의 비밀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30년간 혈당 반응과 식습관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약도 아니고 비싼 건강제품도 아닌 단순한 식사 습관 하나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밥만 먹으면 졸리고 손끝이 찌릿하거나 밤마다 다리가 쑤신다면 오늘 이야기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되찾는 가장 쉬운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들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후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이 그 변화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사는 82세 박정수님은 16년 동안 식후마다 졸리고 손발이 저려서 외출조차 어려웠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눈이 무거워져서 소파에 쓰러지듯 눕게 되고 점심을 먹으면 손끝이 저려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으셨어요. 저녁엔 다리가 쑤셔서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불안했고 친구들과 외식도 포기하셨대요. 약을 바꿔봐도 별 차이가 없고 운동을 늘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 계속됐죠. 그런데 우연히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집어들고 식사 15분 전에 마셔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식후에도 눈이 맑았고 손끝의 저림이 훨씬 덜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며칠을 반복하자 밤에 다리 쑤심이 줄고 잠도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후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실제로 박정수님이 기록한 식전 루틴 수첩의 비밀까지 공개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식후 반응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시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화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먹기 전에 단백질이 먼저 들어오면 그걸 감지해서 준비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식전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반응이 최대 30%까지 완화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82세 박정수님은 이 방법으로 첫 주부터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처음 사흘은 반신반의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식사 15분 전 알람을 맞춰두고 두유 200ml 한 팩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에 3번, 식사 전마다 하나씩 꺼내 마시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소한 맛이라고 표시된 제품은 당 첨가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야 해요. 원재료명 첫 줄에 대두만 적혀 있고 영양성분표에서 당류가 0g에서 1g 이하인 제품을 고르세요. 지금 드시는 두유가 정말 무가당인지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완숙 달걀 한 개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흡수를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일본 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식후 상승이 평균 25% 줄었다고 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수치예요. 82세 박정수님은 두유만 마셨을 때보다 달걀을 함께 먹은 날 오후 피로가 더 적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노트에 별점으로 표시하셨는데 두유만 마신 날은 별 3개, 달걀까지 먹은 날은 별 4개에서 5개였어요. 소금이나 마요네즈 없이 그냥 삶은 달걀 한 개를 간단히 드시면 됩니다. 반숙보다는 완숙이 좋고요. 추가로 간을 하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내일 점심 전에 완숙 달걀 한 개 챙겨 드실 준비 되셨나요? 냉장고에 미리 삶아 두시면 편하게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5분이라는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전이 아니라 15분 전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을 섭취한 후 우리 몸에서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활성화되는데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탄수화물에 대한 반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82세 박정수님도 처음에는 식사 직전에 두유를 마셨을 때는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5분 전부터 마시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점심을 12시에 드신다면 11시 45분에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단 5분 차이가 아니라 15분이 중요합니다. 5분 전에는 소화 반응이 시작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져요. 여러분의 점심 알람을 지금 바로 15분 앞당겨 볼까요? 스마트폰 알람의 식전 루틴이라고 제목을 붙여두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속도에 따라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빨리 먹으면 갑자기 탄수화물이 확 올라오면서 몸이 놀라는 거예요. 천천히 먹으면 조금씩 흡수되니까 몸이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고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실험을 했는데 천천히 먹은 그룹의 상승폭이 빠르게 먹은 그룹보다 30%나 낮았습니다. 82세 박정수님은 한 숟가락을 15번 이상 씹는 습관으로 식후 졸림이 사라졌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일주일만 의식적으로 하니까 나중엔 자연스러워졌다고 하세요. 젓가락을 자주 내려놓고 물 한 모금씩 곁들여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식사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도 빨리 와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식전 루틴이 있다고 해서 과식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유와 달걀로 준비를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씹는 연습해 보실래요? 수치를 재지 않아도 체감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숫자에 집착하시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는 컨디션이에요. 82세 박정수님은 별 5개로 컨디션을 표시하며 자신만의 루틴을 완성하셨습니다. 식후에 얼마나 졸린지, 손발이 얼마나 저린지, 밤에 잠은 잘 잤는지를 별점으로 간단히 표시하는 거죠. 별 1개는 정말 힘든 날, 별 5개는 아주 좋은 날로 정하셨대요. 이렇게 한 달만 기록하면 어떤 날이 좋았고 어떤 날이 안 좋았는지 패턴이 보입니다. 수첩 한 권에 날짜와 별점만 적어도 충분해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루를 빼먹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70%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100% 하려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대로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식사 후 기분을 별점으로 기록해 보실래요?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가 80% 찼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우리 세대는 밥을 남기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히 남기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82세 박정수 님도 처음엔 습관적으로 그릇을 비우셨는데 이제는 조금씩 남기는 연습을 하고 계세요. 한 끼에 밥 한 공기 반 정도가 적당하고 반찬은 골고루 드시되 단맛 나는 반찬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조림이나 볶음 요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국물 요리도 짜면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되도록 싱겁게 드세요. 물 마시는 습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식사 중에는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고 식후에는 30분 정도 지나서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직후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물을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카페인 음료는 되도록 피하시고요. 특히 식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꼭 드시고 싶으면 식후 1시간 정도 지나서 한 잔만 드세요. 82세 박정수 님도 아침 공복 커피를 끊고 나서 속쓰림이 많이 좋아지셨대요. 이제 이 루틴을 하루 전체로 확장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공복 후 첫 끼라서 몸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들어오면 몸이 확 깨어나면서 급격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 루틴이 정말 중요해요. 아침 공복에 커피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위산 분비가 과도하게 늘어나서 속이 쓰리고 장기적으로는 위 건강에도 안 좋아요. 기상하시면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찬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두유와 완숙 달걀로 식전 루틴을 시작하는 겁니다. 7시에 기상하신다면 7시 45분에 식전 루틴 알람을 맞춰두시고 8시 정각에 아침 식사를 하는 거죠. 82세 박정수님은 기상 후 화장실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드시고 방 안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신대요. 그리고 7시 45분이 되면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를 드시고 8시에 식사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침부터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더래요. 아침 7시 알람을 7시 45분 식전 루틴으로 바꿔볼까요? 외출이 많으신 분들은 점심 루틴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도 많거든요. 작은 가방에 두유 한 팩과 완숙 달걀 한 개만 챙겨 나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편의점 어디서나 삶은 달걀을 팔고 있으니까 미리 챙기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점심 약속이 있으면 식당 도착하기 15분 전에 근처 공원 벤치나 조용한 카페에서 두유와 달걀을 드시면 됩니다. 카페인 음료와 함께 마시면 안 되고요. 그냥 두유만 천천히 드세요. 82세 박정수님은 친구들과 식사 약속이 있을 때 일부러 15분 일찍 나가신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 근처에서 혼자 조용히 식전 루틴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죠. 주변 사람들 눈치 보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건강을 위한 일이에요. 내일 점심시간 전에 조용히 실천할 장소를 미리 정해두셨나요?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서 두유를 마시고 달걀을 먹을지 말이에요. 저녁과 야식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후 반응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낮에는 움직이면서 소비가 되는데 저녁엔 주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녁은 점심보다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일이나 간식은 식후에 멀리 두세요. 식사 후 바로 과일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과일도 당분이 있어서 추가로 반응이 올라갈 수 있어요. 과일 드시려면 식후 최소 2시간은 지나서 드세요. 식후 10분이라도 산책을 하시거나 아니면 설거지라도 하시면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되고 반응도 완만해져요. 82세 박정수님은 식후에 집 앞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시는데 딱 10분 정도 걸리더래요. 비가 오는 날은 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신대요.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 오늘부터 가능하실까요? 제품을 고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두유 종류가 정말 많은데 원재료 표기의 첫 줄을 꼭 보셔야 합니다. 첫 줄에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대두 또는 대두와 물만 적혀 있어야 진짜 무가당입니다. 무가당이라고 적혀 있어도 영양성분표에서 당류가 0g에서 1g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성분표 읽는 게 어려우시면 안경 꼭 챙기시고 글씨가 작으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믿을 수 있는 브랜드 한 가지를 정해두고 계속 그 제품만 사용하시면 편해요. 82세 박정수님은 지금 한 브랜드만 쭉 드시는데 익숙해지니까 마트 가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좋더래요. 오늘 마트에서 제품 성분표 직접 읽어보실래요? 혼자보다 가족과 함께 시작하면 실천율이 3배나 높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혼자 하면 의지가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챙겨주면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가족에게 강요하지 말고 격려의 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좋은 영상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하고 가볍게 제안해 보세요. 가족 단톡방에 식전 루틴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82세 박정수님은 따님과 함께 실천하고 계신데 서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서 응원하신대요. 함께할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저녁 전화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 요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도 같이 해볼래 하고요. 그러면 상대방도 관심 가지고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 완숙 달걀 1개, 그리고 천천히 먹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식후 졸림과 손발 저림, 밤의 다리 통증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30년간 현장에서 수많은 분들을 봐온 제 경험으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바로 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적게 먹고 굶고 참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진짜 관리는 먹는 순서와 속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식후마다 졸리고 손발이 저리고 밤에 다리가 쑤셔서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외출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지게 돼요.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후에도 눈이 또렷하고 손발이 가볍고 밤에는 푹 잠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외식도 즐길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상쾌하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82세 박정수님처럼 16년 만에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참으며 버티는 대신 몸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출발입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에요.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 놀라고 천천히 들어오면 여유 있게 대응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우리 몸에게는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하나의 제안 드립니다. 지금 냉장고에 달걀 2개를 삶아두고 가방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넣어두세요. 내일 점심 전 15분, 그 시간에 알람을 설정해 보세요. 알람 이름은 나를 위한 15분이라고 해두시면 좋겠어요. 단 3일만 실천해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3일 후 별점을 매겨보세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분명히 나아질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이 영상 댓글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한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산책의 정확한 타이밍과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몇 분을 걸어야 하는지, 어떤 속도로 걸어야 하는지,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식후 산책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겁니다. 저는 김도연 박사입니다. 30년간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이 제 연구의 이유이고, 제 인생의 보람입니다.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나요? 혹시 지금 식후에 졸림이나 손발 저림으로 힘드신 분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겠다는 다짐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이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댓글로 꼭 만나 뵙겠습니다.